이동에서 다루는 것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본다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점을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도형을 이동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평행 이동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평행 이동부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1이라는 원을 생각해봐요. 이 원의 중점은 0,0이죠. 중점은 0,0인데, 근데 나는 이 원을 어쨌든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원을. 근데 이 중점 0,0이라는 놈을, 중점을 x축으로 3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당연히 0,0이라는 점은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3,2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쵸? 당연히 3,2가 되겠죠? x축으로 3칸 가고 y축으로 2칸 갔으니까 그 0,0은 3,2로 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동된 원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원래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 원이었는데 x축으로 3칸, y축으로 2칸 이동하면 그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니? x 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 된다 이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점을 이동한 거야. 점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f라는 변환에 의해서 f 원래 점이 x, y였으면 걔가 x축으로 이제는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면, 그럼 걔는 x가 x 더하기 m으로 바뀌는 거고 y가 y 더하기 n으로 바뀐다, 이 얘기라고.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면 x가 0에다가 3을 더한 거고 y는 0에다가 2를 더한 거야. 그럼 x, y는 x 더하기 m, y 더하기 n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야?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의 식이에요. 그런데 도형으로 본다면 원래 이 도형의 방정식이 x랑 y에 대한 식이니까 걔를 그냥 fx, y는 0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순간 이 x라는 값이 x 빼기 3으로 바뀌었죠. 그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면 도형의 식에서는 이 x라는 값이 x-m으로 바뀌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y가 y 빼기 2로 바뀐 것처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n을 써야 돼. 이것은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점과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식을, 표현법을 알아야 되고요. 둘의 결과가 서로 다른 거잖아. 결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점은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더하기 m을 표현하면 되지만 도형에서는 x축으로 n만큼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x 빼기 m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된 것은 점에 대한 이동의 식인 거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게 이제 f 함수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의 식이다 라는 건 구분해야 됩니다. 역으로 어떤 식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얘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점과 도형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얘기를 했어요.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19-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9-1번. 그러면 거기 1번에 이렇게 돼 있거든. 1번에 평행 이동 t,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다. 아, 뭔 말이야? 이것은 점에 대한 이동식이니 도형에 대한 이동식이니? 점에 대한 이동식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t 땡땡 된 것은 점의 이동식이야. 그럼 이건 뭔 말이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단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2,1이라는 점이 그 점이 마3, 4로 갔단 얘기는 점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5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5인 거죠. y축으로 3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n은 3인 거예요. 됐니? 이건 점에 대한 이동식이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점에 대한 이동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것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얘기는, 그럼 얘는 뭐야? 이제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그게 x, y라는 점, 그냥 x, y라고 할게요. 그러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이와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0,0으로 갔더라 라는 거잖아. 그러면 x가 얼마 되니? 5가 돼야 되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서 0만 들어야 되니까 y 값은 마3이었죠. 그러니까 y축으로 3만큼 이동해야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5, 마3인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그럼 이제 뭐 직선 A의 x 더하기 p y 더하기 c, 이 직선이 평행 이동이 돼서 x-6y 더하기 20은 빵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것은 도형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도형은 직선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인 거죠. 자, 뭐 사각형만 도형이 아닌 거고 그냥 직선, 원, 성분 이런 건 다 도형인 거라고. 그럼 얘는 이 도형으로 이동한 거야. 근데 실제로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도형에서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면 도형에서는 뭐다? x 대신에 x 더하기 5를 써야 되는 거죠. x축으로 n만큼 이동할 때는 도형의 식에서는 x 대신에 x 빼기 m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동할 때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주어진 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 더하기 5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식이 된다. 그래서 두 식이 서로 같아지려면 b는 마이너스 6인 거네요. 됐죠? 그래서 상수를 비교했을 때 20이 되려면, 그러면 뭐 c는 마이너스 3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 점과 도형은 평행 이동식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주제만 하면 되거든. 첫 번째는 평행 이동,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인데, 근데 대칭 이동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직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x, y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x, y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 x축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점좌표 뭐가 되니?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x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해버리면 여기로 가는 거야.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수직이면서 길이가 서로 같아지도록 만드는 이 상황을 말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야? x, 마이너스 y가 되네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이제는 대칭 이동을 할 건데, 그럼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y 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 점 좌표는 마이너스 x, y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x라는 놈이 마이너스 y로 바뀌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가는데 그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하고 다시 y축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니까 그럼 x도 마이너스 x가 되고 y도 마이너스 y가 되겠네. 얘가 x, y면 이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요. 그래서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원점은 x가 마이너스 x로 그리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꿨다 라고 할 수 있어. 그쵸?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러면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뭐죠? 이게 x, y면 요 점의 좌표는 y, x가 되죠. 그래서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러면 x랑 y가 서로 바뀐다고. 즉 x, y라는 점은 y, x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원. 헷갈리니까 중심을 a, b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a, b가 중심인 원이 있어. 근데 그 원을 이 원을 x축에 대칭했어.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고 중심은 뭐야? a, 마이너스 b가 되죠. 반지름은 똑같죠. 그렇다는 것은 뭐야? 원의 방정식도 도형인데 걔를 x축 대칭해버리면 y 값만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대칭 이동은 점을 대칭 이동시키든 또는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든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우린 도형을 대칭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점을 생각하는 거죠. x, y가 일사분면 위에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상을 하는 거야. x축, y축, 원점, y는 x. 그럼 그때의 결과를 가지고 도형도 똑같이 처리하면 돼. 자, 다시 살짝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점과 도형의 결과가 달라요. x축으로 m만큼 이동했을 때 점은 그냥 m을 더하면 돼. 하지만 평행 이동일 때는 도형의 식에서는 x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써야 돼. 하지만 도형이랑 점의 대칭 이동은 결과가 똑같다. 점을 대칭하든 도형을 대칭하든 결과치가 똑같으니까 걔는 그냥 굳이 구분하지 않고서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19-2번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오른쪽에 주어진 저 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하시면 됩니다. 따로 지금 수업 때 언급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9-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작은 단원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나마 19-3번 문제에서 3번 x 플러스 2y는 10에 대해서 직선 x 플러스 2y는 10. 자, 이거에 대해서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1 이꼴 0과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문제 됐죠? 일단 이 원을 표준형으로 일단 먼저 바꿔볼게요. 또 주어진 이 원을 바꿔주면 얘는 중심이 뭐야?
x가 1이죠. x-1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y-2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우변 1 생기고 4가 생겼으니까 5가 생겼는데 1 넘기니까 4 이렇게 되네요. 아, 그림을 그려보면 이 상황인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직선은 x가 0이면 y가 5고요. y가 0이면 x가 10이니까 이런 직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은 1,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대충 이렇게 작은 원이 있다. 사실 접하긴 접하는데 예쁘게 그리면 1,2가 중심이고 반지름도 2니까 뭐 이런 원인 거죠. 그쵸? 얘랑 만나진 않아요. 이런 원이 있었다. 요건데, 자, 문제는 뭐야? 문제는 이 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원에 대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거기 원에다가 네모치세요. 원에 네모치시고요. 문제의 원. 그 다음에 대칭에다가 네모치세요. 두 개를 묶어줄게요. 두 개를. 원을 대칭 이동 시킨다더라도 반지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원은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반지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중점만 생각하면 돼. 원에 대한 이동은 문제를 풀 때, 자, 원의 이동은 첫 번째는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이걸 어떻게 이동하든 간에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 뭐만 생각해? 원의 중심만 생각하라고. 이 도형 자체의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의 중심인 1,2 이 점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했을 때 그 대칭 이동된 점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칭 이동한 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겠니? 여기잖아요.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는 뭐야? 첫 번째는 수직인 거죠. 두 번째는 거리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은요, 점을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수직 2등분이야. 자, 자, 점을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수직 2등분이야. 점을 직선의 대칭 이동했어요. 점을 직선의 대칭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수직, 두 번째는 2등분. 이걸 이용하면 되거든.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칭 이동된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 점을 그냥 A, B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그럼 첫 번째 수직이라는 얘기는 얘랑 얘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한 게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는 A-1분의 B-2가 되고요. 곱하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네요. 그럼 그 곱하는 값이보다 -1이다. 이거랑 두 번째 2등분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의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둘의 중점 뭐다?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가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직선식에 대입해주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대입해주면 x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y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2는 10.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해주면 A, B를 구할 수 있겠죠. 두 개 연립해주면.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걔가 3,6이 나오거든. 그럼 뭔 말이니? 원을 이동해주면 중심이 3,6으로 변한 거지만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얘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대로 r제곱이 4가 되는 원. 따라서 x 마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 이꼴 4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나는 이 문제에서 결국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원에 대한 이동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에 대한 이동은 항상 원 자체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의 중점을 찾아서 그리고 반지름을 찾아서 중심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지만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본 논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했던 얘기는 항상 두 조건을 써야 돼. 첫 번째는 수직, 두 번째는 이등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했다. 수직, 이등분이다. 그래서 서로 수직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중점이 또 다른 직선 위에 존재하는 이등분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19-3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의 최소값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두 개가 나오고요. 자, 오늘 푸는 거의 마지막 주제네요. 마지막 주제. 벌써 기본 문제 끝나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할 때는 원만 하다가 시간 다 갔는데 벌써 기본 문제 마지막을 알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거리의 최소값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거리의 최소값. 기본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해보자. 기본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어.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있는 거야. 점 P가 있고 점 Q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점 P가 집이야, 집. 점 Q는 학원이야. 그런데 이 집에서 학원까지 최단 거리로 가면 좋겠지만 배가 고파서 중간에 편의점을 들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 편의점은 이 도로 위에 있거든. 편의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편의점을 들려서 학원으로 갈 거냐에 대한 판단인 거지. 근데 최단 거리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는 게 더 짧을까? 이렇게 가는 게 더 짧을까? 이렇게 가는 게 더 짧을까? 뭐가 더 짧을까? 도대체 최단 거리는 얼마일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과 같이 작도를 해주면 돼요. 한 점을요, 그러니까 그냥 점 Q라고 할까요? 한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고. 이 점 Q를 L의 대칭 이동 뭐야? 수직 이등분. 그쵸? 순서 내려서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이 점을 Q'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간 거랑 길이가 똑같아요. 왜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기 때문인 거죠. 맞니? 그러면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결국 최단 거리로 가려면 꺾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P에서 Q'까지 일직선으로 가버리면 이게 제일 최단 거리인 거지. 왜? 일직선이면 결국 이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은 거고, 왜?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최단 거리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을 들려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최단 거리의 기본 이론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를 쉽게 풀리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때부터는 이 상황을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지거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자고. 정점은 정해진 점이에요. 그럼 선생님 정점이 몇 개지? 정점이 두 개예요. P랑 Q 두 개야. 정점은 자, 얘야. 정신줄 놓지 말고. 정점이 두 개잖아요. P랑 Q. 동점은요. 동점은 움직이는 점. 이 L 위에 이 점들이 동점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이 있을 거라고.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시키는 거야. 정점을. 맞아요?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시키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동점의 개수가 이꼴 대칭점의 개수예요. 만약에 동점이 두 개면 대칭점도 두 개가 돼야 돼. 동점이 하나면 대칭점도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포인트야. 그냥 대칭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막 틀린다고요. 나중에 막 헷갈려서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거냐라는 거죠. 최단거리 문제는 항상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시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보다 그 동점의 개수가 대칭점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일단 쉬운 문제부터 19-4번 문제고요. 4번 두 개의 점과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과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래요. 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는 1,6이 있어요. 이 정도로 그냥 할게요. 1,6. 또 하나는 7,0이 있어요. 이 정도. 그리고 직선 x 플러스 y는 3. x 플러스 y는 3. 3. 직선. 됐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야?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거고, A에서 P까지랑 B에서 P까지 거리의 최소값과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이 직선 위에 어딘가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B까지 가는 이 길이의 최소값을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이것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동점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예요. A랑 B는 정점이고 P가 동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점을 정점을 이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시켜야 되는데 동점이 하나니까 대칭점은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그냥 한 점을 대칭시키면 된다고. 동점이 지나는 선은 이거니까 이거에 그냥 1,6을 대칭시킬게요. 1,6을 여기에다가 대칭시키면 그러면 대충 한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그럼 이 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요? 점을 직선에 대칭시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직, 두 번째는 이등분. 그럼 아까랑 똑같이 풀면 이 점을 A'이라고 놓고 걔를 A, B라고 놓는다면 첫 번째 수직, 1번 수직. 그러니까 두 점 간의 기울기
a-1분의 b-6 그거와 요 기울기 -1이었죠. 걔를 곱하면 이꼴 수직이니까 -1이다 라는 식 하나랑 두 번째 2등분 뭔 말이죠? 이 둘의 중점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6이라는 이 중점이 직선 x 플러스 y는 3 위에 존재하니까 걔를 집어넣어주면 x 더하기 y는 3이다. 두 개 연립해주면 바로 이 대칭점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좌표 구하면 -3,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제 언제가 최단 거리라고요? 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두 점 간의 거리가 최단 거리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이렇게 그어주면 실제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길이 합은 결국 요 길이랑 같은 거다. 그게 최단 거리죠. 그래서 점과 점 간의 거리 구하면 되고요. 물론 그때 점의 좌표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됐죠? 그럼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 쉽게 풀 수가 있고 기본 포인트는 이거였다고. 최단 거리는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고 그 동점의 개수가 대칭점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 그것만 잘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자, 관련된 문제는 아니구나. 19-5번 마지막 기본 문제 19-5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좀 약간 상황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상황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직선 x-y-1은 빵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직선 x 플러스 2y 빼기 4는 빵과 서로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다시 볼래요. 첫 번째 직선의 밑줄 걸으세요. 밑줄 걸으세요. 그 직선을 L이라고 쓸게요. 밑줄 그은 다음에 L이라고 쓸게. 그럼 이 L에 대하여 두 번째 직선을 밑줄 걸으세요. 걔를 M이라고 쓸게요. M과 대칭이다. 자, 이게 문제거든. L에 대하여 M과 대칭이다.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그냥 문제 무시하고. 그럼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L. 그리고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L에 대하여 M과 대칭이래요. 그러면 그 직선을 그려보시고요. 그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지을지 M'이라고 지을지 한번 판단해보세요. 자, 아무렇게나 직선 두 개 그리고요. L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직선을 그려보라 이거죠. L에 대하여 M과 대칭. 그렸나요? 그럼 그 직선의 이름은 뭐야? L'이니 M'이니? M'이죠. 그치? 어렵지 않죠? L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얘를 대칭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이놈은 이거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런 형태의 직선이 나오고 그 직선은 M'인 거라고.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근데 직선에 대칭한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직선은 뭐다?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근데 그 중에 점 하나 알고 있다고. 이미 이 점은 뭔데요? L과 M의 교점이라고. 그냥 두 직선을 연립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교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L과 M의 교점이죠. 그러면 M'을 구하려면 점 하나만 더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점 하나는 그냥 M 위에 있는 아무 점 상관없어.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걔를 점을 L에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M 점은요 그냥 이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 직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여기에 점 아무거나 생각하라고요. 그냥 x가 2고 y가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2,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거를 L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빵에 대칭시켰다는 얘기는 점을 직선에 대칭했다.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이라고요. 계속했던 거. 그러니까 이 점을 a, b라고 놨을 때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랑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하나와 둘의 중점이 L 위에 있다. 두 개 연립해주면 그럼 이 점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 구했고 얘는 그냥 두 개 교점이니까 교점 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면 그게 정답인 거야. 굳이 직선 자체를 통째로 다른 직선에 대칭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점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것은 점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죠.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그거고 그 다음에 요걸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실수 많이 하거든. 당연히 얘에 대해서 얘를 대칭했다는 얘기는 M''을 구하라 라는 의미였다고. 간단하죠? 자, 이게 마지막 단원입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존재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원까지가 좀 잘 되어 있으면 도형의 이동은 그나마 쉽고 그 중에 킬러다라고 한다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최단거리는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해 대칭이 더했다. 동점 개수다. 대칭점 개수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예요.